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전에 빠지고 오후에 올려줬던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미국장이 휴장이었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고용 지표 나오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런 대기 심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잠잠한 편인데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점점 더 내려가다 보니까 다소 힘이 빠지는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던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네. 어제 강력 충전을 했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은 조용하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바이오입니다. 덩달아서 밸류업 기대감도 좀 재차 도약하는 이 화요일장이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의 초입, 아직까지 숨죽여서 살펴봐야 하는 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그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 불안하시다면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세요. 네, 02-32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코코야옹님. 이분 닉네임이 상당히 큐트합니다. 귀여워요. 야옹야옹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랭키쇼 출석이요. 야옹야옹.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병옥님 안녕하세요. 네. 수리님 안녕하시고요. 서다깨님, 디비님까지도 와주셨습니다. 아직 수고를 별로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두 분 수고하십니다 해주시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그리고 휴머니스트님께서 저희가 오 나의 주식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오 나의 주식 엉망. 그래요. 네. 아직까지 엉망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7월과 8월 그때 특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2달, 3달 이렇게 만에 주식들이 반토막 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실을 메워야 되는 구간인 건 그쵸. 맞는 것 같고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면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한님, 머라카누님, 늘봄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지연님 일찍 와주셨네요. HL만도 보이고요. 네. 모나리자 보이고요. 오늘 종목 진단도 참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좀 2차 전지 쏠림 현상이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맞아요. 종목 진단이 들어오는 종목들의 결도 상당히 바뀝니다. 자, 그리고 훈이님 오셨고요. 드가자님, 코끼리님, 아싸 가오리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자, 희망 있는 행복님은 특별한 메시지는 없이 크크 딱 2글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긍정의 의미가 있는지 부정의 의미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읽히지가 않네요. 네. 자, 조정환님 재룡정기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의 의견들, 종목들 다 한번 참고하고 있습니다. GS킴님과 비타민님까지도 반겨드립니다. 네, 서당깨님께서 네. 위에 한참 전부터 등장을 하셔서 네. 이제 슬슬 랭킹쇼 효과가 나타날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효과일까요? 랭킹쇼 효과가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네. 오후장에 항상 좀 불안했거든요.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변화들이 그리고 맞아요. 많았고 그래서 랭킹쇼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도 참 긴장감을 놓칠 수가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짜를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날이 아니라 한 주? 2주 뒤를 보시면 오늘 랭킹쇼가 어떤 주제일지가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석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2주 뒤가 추석입니다. 네. 그래서 추석 연휴로 오늘 키워드를 좀 잡아봤거든요. 명절에 기다려지는 사람들도 있겠고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이 추석과 관련된 재미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랭킹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는 자, 추석과 관련된 랭킹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생각이신가요? 라고 이 타겟이 참 중요하죠. 20대부터 30대 그리고 40대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성인 남녀에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 답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고향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네. 그리고 자격증 취업 준비. 저건 아마도 20대는 거의 맞아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30대에서도 상당히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요즘에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집콕 휴식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그렇죠. 같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추석 연휴에 고향 안 가고
가고 뭐 맞아. 공연댁 안 가고 어떻게 집콕을 할 수가 있어 네. 할 텐데 요즘에 집콕 많아요. 게다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경우도 그쵸. 저도 있고요. 네. 1박 이상의 여행을 여행.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연휴를 이용해서 명절을 이용해서 친척 아니면 가족들을 보기보다 네.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저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연령층이라는 것도 가만히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가 생각보다 네. 길잖아요. 맞아요. 토요일부터 시작하면은 5일 가량을 쉬기 때문에 네. 어떤 것들을 하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네. 그리고 여러분은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 좀 볼까요? 자, 해바라기님 나이 먹는 것도 랭킹쇼에서도 왜 열애. 그러셨어요? 이런 의견이 나올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제가. 네, 사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 기준을 나중에 뒤늦게 좀 깨달았습니다. 열애를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설문조사도 있고 이런 설문조사도 있지 이 정도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싸가오리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윤재코님 며칠 동안 혼자 지내가시나 욕봤는데 창호이코님 맛있는 식사 대접 할라나 어쩔라나 뭘 골라야 되려나. 좀 비싼 거 먹어야 돼. 사드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밥 사준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네, 맞아요. 그때 혼자 진행하는 걸 슬쩍 보고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던지요. 참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비타민님께서는요. 그래요. 20대는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10대는 수능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네. 20대, 30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도 맞아요, 있겠고 맞아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아들 뒷바라지를 하신다고 눈물을 한 방울 흘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현님 와주셨고요. 네. 희망인대 행복님 추석 연휴 집콕 휴식을 하신대요. 돈 나가니까 어디에 나갈 생각을 안 갖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은 추석에는 아들 내외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구요. 여행 가라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네. 아니 너네들 이 집에 와야지 어디 여행을 그럼요. 가느냐 네. 하실 텐데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너네 그냥 쉬어 여행을 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서당깨님 밥만 사주면 오케이예요. 반찬은 윤쟁이 사요? 이런 경우는 생각을 못했네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한식 안 먹고 비싼 거 파스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밥이랑 반찬 다 나오는 걸로 사드릴게요. 다 먹을게요. 알겠어요. 네. 자, 따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별사랑님 2차 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오늘 레키쇼 이 주제뿐만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그렇죠.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유튜브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시고 모나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나리자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4,130원에 보유를 하셨고요. 지금 보유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십니다. 현재는 5% 이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손절 안 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모나리자 현재 주가는 3,2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4,130원이었죠. 그러면 얼마 전에 주가가 반등이 그럴 수 크게 있죠. 나왔을 때 매수를 네.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주가 급등세가 나왔을 때 무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요즘에 상당히 좀 불안하셨을 네. 겁니다. 자, 주가는 다시 잘 가나 싶다가 또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나리자 지금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모나리자입니다. 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모나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모나리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죠. 뭐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대책들 나올 때, 그럴 때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이 모나리자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스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보다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경계심이 좀 높아진다라면
요것도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코로나가 정점이 지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게 그냥 특별한 이슈나 그런 게 되기 전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정부나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저출산 대책, 뭐 고령화 대책, 뭐 그런 얘기들 자주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가격대로 봐서는 좀 바닥권에 근접한 가격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뭐 손절을 치거나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242평선에 좀 지지력이 강한 그런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이때도 242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었고요. 자, 여기서도 지지를 받다가 이때는 시장이 한번 급락하면서 같이 밀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242평선 근처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42평선의 지지력은 좀 믿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 찍은 저가 242평선 찍은 저가가 한 3,040원 정도 되네요. 이게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또 좀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한 3,000원 아래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자, 위쪽으로 얼마나 크게 이게 저출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그냥 뭐 테마로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위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100원이면 이때 아니면요. 8월 19일 날 이날 아니면 그 전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좀 시청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있죠.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밑에서 잡아야 됩니다. 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잡아보면요. 어려워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잡아보면 물리면 크게 물리고요. 또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지지선 근처라든가 어디 기댈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4,100원이란 가격 4,100원대 정도의 가격은 그냥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냥 단타 치려고 잡으셨다가 그냥 물리신 것 같아요. 단타를 치려고 이렇게 잡으셔도 단타를 치려고 들어갔으면 그렇죠. 그때 들어갈 때 미리 손절가는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3,000원이란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한 3,7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일단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3,700원 정도에서 일단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나리자를 첫 번째로 살펴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슈에 따라서 급반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가격 이상까지 막연하게 바라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위로 3,700원, 매수가보다 좀 못 미치는 가격이죠.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3,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손절 생각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모나리자 살펴드렸습니다. 네,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가 생각난다는 또 분이 계시고요. 휴머니스트님께서 갑자기 노래를 한 곡 좀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신신제약이라던가 또 지금 아까 LNF도 올라와 있었고요. 종목 진단도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종목도 좋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진단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종목이 또 삼양식품도 들어오네요.
캐서린 시인님께서 삼양식품 아주 뭐 국제유가 종목들에 그러게요. 대한 종목 진단 신청들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군이든 어떤 가격에 매수를 하셨든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소외되는 종목도 상관없으니까요. 언제든지 종목 진단 신청 보내주세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조정환님의 종목이고요. 재롱전기 살펴볼 텐데 저희가 차트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내려왔대? 아니, 제 기억 속에 있는 재룡전기는 그러니까요. 항상 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구나.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 얘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라는 맞아요. 생각 제일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언제 또 이렇게 떨어져서 아니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2달도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와. 보면은요 언제 들어가셨는지에 따라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 들어가셨으면 며칠 조정을 보는 정도지만 그 전에 들어간 분이시라면 고점 부근 10만 원을 보고 나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이건 같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이 전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재롱전기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자, 종목 진단하는 프로를 출연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답답한 경우가 뭐냐 하면 막 저 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물리면 매수해서 올라가면 잘 팝니다. 근데 물렸을 때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님 뭐 67,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쯤에 이 정도 어디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거는 매수를 하실 때 저 앵커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초에 뭐 그리고 저 올해 2월 달 이때 2만 원 하던 종목입니다. 근데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가 오른 종목이잖아요. 물론 뭐 이게 뭐 한 6만 원대까지 빠지면 이거 뭐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찔러볼 수도 있는 가격대였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벌써 정리가 됐어야지 정상이에요. 언제? 이때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찍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찍은 자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저 시장이 급락하면서 저 이날이 코스피 저 8%, 코스닥 12% 빠진 날이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재차 이렇게 밀릴 때 그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122평선마저도 이탈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벌써 했어야지 정상인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이요 54,500원이네요. 전저점 찍은 자리가 여기. 자, 오늘 종가까지 조금 지켜보시고요. 오늘 이 54,500원 아래로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요. 그때는 뭐 지금 반등보다는 더 추가로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일단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낙 많이 올랐다가 밀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 매수하신 분들 많이 차익 실현도 했을 거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거에 좀 움직이려면 이 22평선부터 상향 돌파를 해야 되고요. 이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린 가격 이탈하게 되면 여기 전 저점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 이 가격 저점 54,500원 지금 뭐 한 300원 정도 남았네요. 요거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하고 있는 22평선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가 지금 현재는 63,700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는 64,100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400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2평선 자체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차트를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 나오는 구간. 그래서 반등 구간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22평선 근처에 조금 닿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면 그때가 돼도 22평선에 닿아도 본전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전에서는 많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22평선 반등의 한계치는 22평선 정도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그쪽까지 공간이 좀 열려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22평선에 닿는 자리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바뀝니다. 하루에 400원 정도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격에선 내일 되면 또 400원 정도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 잘 계산하셔갖고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는 22평선 정도에서 정리하시고요. 64,500원 이탈하면, 54,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우선 반등 구간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좀 반등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정확한 그 평단가보다는 20일 이평선을 따라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조정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바라기님,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께서 나와주셨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제가 오늘 또 랭킹을 잘못 잡았나요? 이것 때문에 지수가 내려갔잖아요. 저것 때문에 시장 하락입니다. 하시면서 메롱하셨어요. 네. 이렇게 정말. 카리스마 있는 분이신데, 이거 메롱이 어떻게 된 거죠, 이종복 전문가님? 그리고 지금 히히라고 하시면서 네. 지수가 하락하는데 웃기도 또 웃지도 못하고 앵커도 극한 직업이라. 참 쉽지 않죠. 프로그램 컨셉 따라 가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요거 5위 한번 공개를 해드리죠. 자, 추석 연휴 동안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할까요? 20대에서 40대까지 한정되어서 일단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는데요. 자,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고 보낼까요? 5위입니다. 5위는요? 1박 이상 여행이에요. 여행이었네요. 여행이 높을 줄 아셨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까 전에 뭐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네. 하시면서 여행을 좀 예측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5위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에 고향 가는 거 아니면 여행이 1등이겠지 했는데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1박 이상의 여행이 5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건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네. 자격증과 취업 많구나. 준비가 여행보다 많다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연령대가 20대가 끼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공채 시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네. 1위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거나 왠지 집콕 휴식일 것 같아요. 지친 분들이 많으신 연령대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지금 네. 여행이 5위인 거 보니까 집콕 휴식의 랭킹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 4위 한번 맞춰주시죠. 네, 이종복 TV님 이렇게 전문가님이 무튼 나는 틀렸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틀리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거 사실은 맞추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자, 어쨌든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과연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미란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양대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장에 힘이 빠지고 있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동반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검색되고 있는지 당일 누적으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73,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 IFA 2024가 현지 시간 6일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를 해서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고 독일 베를린에서 IFA 2024를 개최합니다. 이 미국에서 열리는 CES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에 이어서 세계 3대
제 전자, 가전, IT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이번 화두는 AI라고 하고요. AI 서비스가 접목된 여러 가전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2위는 유한양행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4%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14만 6,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 14만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4만 9,800원, 15만 원 선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이죠. 국산 항암제 미국 FDA 첫 승인 기업 유한양행 사상 최고가 우선주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오늘장에 3.7% 플러스 기록하면서 음봉인데요.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장까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음봉 길이는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양호한 것 같네요. 1.78%의 하락으로 17만 원 선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지금 화성밸브가 이 시각에 10%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인데 일단은 이 21선 지지하면서 오늘 강세를 띠고 있죠. 또 다른 종목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빌레이저가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열폭주 방지 관련주입니다. 제조품의 이력을 추적하는 목적에 마킹이 가능한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 26%까지 강세, 이 시각 현재 고점을 기록하면서 큰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강세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 STO 관련주와 함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일제히 STO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섰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 이달 내에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PNS 미케닉스 어제장에 움직임 나타냈었던 종목이죠. 재활 의료 로봇 기업인데요. 어제장의 상한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으로 장중에 14%까지 올랐다가 3%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긴 윗꼬리를 달면서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 분석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투자를 고려한다면 인벤티지랩에 대한 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른 빅파마 등과도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공동개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면서 이 빅파마와의 비만 치료 공동개발 논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리포트 내용이었는데요. 뒤를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장에 1% 가까운 조정입니다. 정말 연일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일단 오늘 음봉을 내고 있는데요. 40만 원 선 지지를 하면서 40만 8,500원에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비전웍스 스펙 상장으로 데뷔를 하고 있는 종목 24%까지 다시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필에너지가 1%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2대 주주가 삼성 SDI죠. 포스코 퓨처엠이 이 시각에 2% 마이너스, 양응급제 기업 포스코 퓨처엠 오늘장에 24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3% 중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기존 5만 1,000원에서 6만 6천 원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종목인데요. 8월에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그리고 유가와 환율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혜, 10월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4분기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 감안을 했을 때 목표 주가 올려잡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다만 동해가스전 관련해서는 이 투자 참여라든지 가스 발견량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이 가스전 이슈를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기에는 어렵겠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블루엠텍이 2%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 장중에 10%까지 올랐었고요. EV 첨단 소재가 15%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시각 현재 2,77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자회사 다이나믹 디자인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인수합병 매물로 나와 있는데 복수 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기업입니다.
뒤를 이어서 유라클이 23%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시각에 17,000원 선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토큰증권 개정안 재발의 소식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토큰 증권 시장 36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라클은 에이트원과 STO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STO 플랫폼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핑거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STO 관련주, 이 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유틸리티주가 시장에 부각받고 있는 것이 환율의 움직임 따라서인데요.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인상, 또 환율과 유가의 안정화, 금리 인하, 이 미수금의 이자 비용이 올해 금리가 낮아졌을 때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낮춰질 수 있겠다. 6,100억 원대에서 5,100억 원대로 낮춰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올해 들어서는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참 많이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6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3만 원대까지 급락이 그쵸. 나왔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시 5만 원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금산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금산 전문가님이 이 한국가스공사 말씀도 많이 했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연구하는 종목이 좀 따로 있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 질문을 해줬으니까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정말로 안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일단은 뭐 올해 들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로 촉발돼서 뭐 좀 상당히 탄력 있게 상승하고 그다음 대왕고래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또 급등락을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자, 뭐 설마 이 자리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신규로 매수하신다라면 저는 글쎄요, 조금 기다려보면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저런 것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차입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감소하고 미수금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원화가 조금 강하게 되면 수입해 오는 그 수입 단가가 낮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도 이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화석연료 쪽 이런 쪽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쪽도 조금 트럼프가 되게 되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도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BPS가 한 11만 원 정도 나오니까 PBR 기준으로 0.5배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면 좀 이거 눌러주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한 22평선 정도 근처 정도 신규로 매수하시려면 그 정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면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나는 길게 보고 싶어요. 나는 좀 길게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스값도 지금 올리죠. 예, 가스값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기업들이 저 포퓰리즘 때문에 제대로 좀 많이 고생을 뭐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라면 그리고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전고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 근처면 한 6만 원 이상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라면 뭐 그 정도 수익 보고 이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할 것 같진 않고요. 하여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신다라면 6만 원 이상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길게 보유할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대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지금 추석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며느리님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추석 이런 거 대한민국의 그 며느리분들의 그쵸. 추석 명절 스트레스가 맞아요. 얼마나 많이 또 네. 이야기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네. 같은데, 고고식님, 혹 시댁을 매주요? 매주 가시는 분 누구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나요? 옆집 정도인가요? 매주 어때요? 그래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윤생코의 지금 이 반응에서 바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서당깨님 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꿈꾸는 드립스타님, 꿈돌이님께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닉네임이시죠? 매주 가시는 분 찾았어요. 누구예요? 끼리끼리 코끼리님이에요. 아니, 코끼리님이셨어요? 네.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와. 그래요. 그런데 코끼리님은 지금 그 얘기는 별로 안 적이 없으세요. 꿈돌이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하면서. 자, 그리고 고고씨님은 시댁은 1년에 3번 정도만. 3번도. 그래도 명절 2번에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리고 윤지행 벌써부터 점점.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해피아이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HD 현대마니솔루션입니다. 아니, 이거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제가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자주 못 보고 있었다가 그러니까요. 차트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바닥으로 주가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매수 가격은 13만 3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좀 기다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HD 현대마니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초반에 주가가 그쵸. 20만 원을 넘어갔었죠. 네. 바로 저쪽입니다. 몇 달 되지가 않았는데 벌써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11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10만 원도 위태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이면 충분히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더 내려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보관님, HD 현대마니솔루션입니다. 어느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HD 현대마니솔루션 같은 경우는 선박 유지 보수하는 그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죠. 그리고 공모가가 지금 상장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6월달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공모가가 한 83,400원이 공모가로 나오는데요. 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너무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는 나오던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에 뭐 한 번 얘기할 때도 있고 한 번도 얘기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 PNX 미케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야인시대 때 추천을 해드려갖고 어제 상한가 치고 그래서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매수해도 될 만한 이유가 공모가가 22,000원이었었는데 급락을 했고 흑자 기업이니까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아주 처음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매매해야 될 공모가보다 뚜렷하게 주가가 많이 싼 것도 아니고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걸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 조선주 상장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훨씬 아마 지금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 상장됐을 때 이때 저가가 11만 5천 원이네요. 그리고 전에 이때는 또 한 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8월 초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자, 이때 찍은 가격대 이게 10만 2,1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자릿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10만 2,100원 이 저가를 찍은 자리,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요. 그 가격 근처 정도 딱 2,100원 딱 쌍바닥이었네요. 장중에 딱 찍었는데 이 가격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다음엔 좀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올 거고 그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14만 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3천 원이니까요. 지금 뭐 이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 수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 요런 것들, 변동성이 큰 것들, 요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검증이 된 종목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전 저점 10만 2,100원 예,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한 14만 원 근처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상장 이후에 최고점 대비 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에 나왔었던 저점 10만 2,1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고요. 윗방향으로는 13, 14 정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매수가 조금 위에서 탈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은 확실히 매매를 하실 때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은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웬 삐끼삐끼 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시장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면 삐끼삐끼가 아니고 삐그덕삐그덕이에요. 맞아요. 삐그덕삐그덕. 아니면 바보바보가 될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이거죠, 그 춤. 잘하는데요? 손만 하니까 다 괜찮아 보이죠? 일어서 있으면 바보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손도 겁니다. 못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아, 시장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계속 종목 진단을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드가자님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레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네.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지만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종목 자체가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HL 만도 살펴볼 거고요. 사실은 이거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도 맞아요. 분위기 되게 안 좋다가 그러니까요. 간신히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대로 빠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 39,000원 평단가 들고 계시고 그래도 다행히 3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비중이 3% 정도 아주 소폭 담은 종목인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HL 만도 좀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일단 지금 뭐 자동차 쪽이 조금 해외 쪽 우리나라 말고요. 해외 쪽에서 조금 그렇게 판매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공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뭐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뭐 이게 업황 자체가 좋아질 걸로 향후에 뭐 좀 꾸준히 좋아질 걸로 예상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썩 좋아질 걸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HL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현기차, 현대차나 기아차 쪽 이런 쪽이 좀 좋아야 될 텐데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좋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이 HL만도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뭐 강하게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주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올해 4월 달에 저점을 찍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이날 8월 5일 날 시장 같이 급락하면서도 지켜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는 상당히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급하게 이렇게 V자로 올라오는 모습보다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일단 22평선 자체도 돌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위에서 62평선이 떨어지면서 또 이 62평선이 돌리는 자리, 그런 자리도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자, 3%시면 이거 지금 뭐 그렇게 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좀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한 35,000원 이상 정도권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전고점이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비중도 그렇게 크진 않으시니까 큰 타격 없으실 테니까 35,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다른 쪽에서 좀 이걸 복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3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R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시면 한숨이 좀 많이 나오실 테지만 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상담 내용까지 고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문가님과는 이 종목을 끝으로 인사 나눠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 레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추석 연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채팅창에 언제부터인지 그 얘기가 끊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추석 연휴 동안에 20대부터 30대, 4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5위가 여행이었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게 물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괜찮죠? 예. 네. 자, 5위가 여행이었는데 과연 4위는 뭘까요? 네. 4위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자, 4위는 바로 지인과 친구들을 만나겠다가 비슷했습니다. 여행보다 조금 더 많았네요. 네. 20.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네. 아까 전에 뭐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 댁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저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도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저는 아직도 좀 충격인 네. 게 자격증 취업 준비가 4위, 5위 안 걸려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이네요, 충격입니다. 정말. 와, 아니 얼마나 진짜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가 그러게요. 느껴져요. 네.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추석 연휴에 잠깐 쉴 시간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아, 좀 안타까우면서 우리 20대, 30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라는 파이팅입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고요.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취업 준비생분들 힘내라는 말씀드리니까 제작진이 토마토는 항상 열려있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 인재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은 이분과 함께하네요. 네, 이분과 함께합니다. 아까 전에 채팅방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창호 앵커가 앨범을 한 개를 냈는데 아, 저희 스승이시죠. 네, 음악적 스승. 작곡도 프로듀싱도 해주신 그럼요.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자신데요. 들어오셨네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 진단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찾으러 가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요 종목부터 출발해 볼게요. 오늘 눈길을 확 끌기도 했던 종목이죠. 유시윤님의 종목,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29,6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오늘 주가가 무려 지금 10% 넘게 쭉쭉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2,800원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그러면 29,000원 매수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거고, 심지어 8월 5일에 급락이 나왔을 맞아요. 때는요, 매수가보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오늘은 일단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주가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한번 잠깐 반짝하고 반등의 그렇죠. 피날레일지 어우. 아니면 본격적으로 더 불이 붙는 시작 단계인 건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에 반등 잘 나와주다가 오늘장 쫙 한번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AD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팹립스 업체들 중에서 이제 삼성하고 거래하는 이제 DSP에 속하는 그런 업체고요. 삼성하고 거래하는 이제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제일 규모상으로 이제 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설계 역량은 있지만 자기네들 브랜드 칩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어떤 반도체를 좀 만들고 싶다, 우리한테 맞는 그런 걸 할 때 그런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고
그 설계한 칩을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생산을 해주고 그런 이제 중간에 설계도 하고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탑급으로 봐야 되고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카펠라라는 신기술을 적용을 한다. 근데 이 카펠라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력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호재거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올라간 이유는 뭐 한 가지죠. AI 관련 이제 반도체 기술로 뭐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갔다 봐야 돼요. 제가 AD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부터 그 목표가를 얼마 드렸었냐면은 이 종목은 정말 오래전부터 목표가를 4만 원 간다, 4만 원 간다, 2만 원 밑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5만 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4만 원 위쪽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그게 어디 달렸냐면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달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AI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이제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그럼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블랙웰이 출시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정도의 신고가를 더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딱 그 481선 또 1001선, 61선이 걸리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간다 치면은 저는 한 3만 원대까지는 다시 또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근데 3만 원 위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올해도 지금 적자라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실적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 올라가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올해는 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들고만 계시고 그리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올해 12월 달까지는 보시면서 3만 원 목표가로 가지고 계실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숨 돌리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AD 테크놀로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던 게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서 맞아요. 참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쭉 보유를 해보시면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넘죠. 그러니까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비중을 더 늘린다든지 그러면 중간중간 출렁이는 거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보유하시면서 3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신기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종목 채팅에 많은 분들이 종목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 게다가 오늘 레이케쇼 주제가 추석 연휴여서 저는 네. 추석 연휴 얘기 정말 할 말씀들 많겠다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윤재코 도대체 노래 파급력이 얼마큼 큰 겁니까? 이게? 그런데 네. 아임리얼님께서 추석맞이 토마토 장기자랑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어때요? 장기자랑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내년 1등 추석 해야지. 때 내년 추석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면 제가 1등 할게요. 그래요? 아니 욕심을 제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코끼리님께서 와 오늘 ABL 바이오 왜 이렇게 빠지죠?라고 해주셨는데 ABL 바이오 갑자기 이렇게 흔들립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ABL 바이오 그러네요. 저 갑작스럽게 또 많이 밀리고 있는데 7%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좌우했던 게 유한양행이 분위기 맞습니다. 바짝 끌어올려놨었고 그 뒤를 이어서 제2의 유한양행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네. 게 바로 ABL 바이오였죠. 기대감이 참 높았던 종목이니만큼 이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나. 이게 참 코끼리님도 그렇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해가 되네요.
아무쪼록 더 크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관심이 컸던 종목들이 내려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바이오 종목을 한번 보고 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랑님의 종목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 이 종목도 오늘 바이오 종목들 사실 신고가 간 종목도 많고 호재성 이슈 갖고 온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8월 마지막에 좀 고점 만들고 나서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랑님의 종목이고요. 네. 퓨처캠 21,300원 현재 구간의 수익은 보고 계시죠? 그런데 20% 들고 계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최고점 찍고 나서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학회 모멘텀이 있는데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밀리면서 주춤주춤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9월 달에는 기대를 해봐도 될런지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퓨처캠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수익은 보고 계신데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암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주가가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10,000원 밑에 있었죠. 9,000원 밑에 있었네요. 올해 초에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8,000원대니까 지금 거의 한 3배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이제 치료제도 하고 있고 또 진단제 하고 있는데 치료제는 임상 2상 중이고 또 진단제는 임상 3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고 유럽에서 유럽 해외 학회도 있고요. 전립선 학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 좋은 얘기들은 많이 반영이 됐고 한동안 이제 주가는,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쌍봉을 좀 만든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25만 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그거를 따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최선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5일선을 지금 또 깨고 있죠.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돌파가 여의치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만 가지시고, 21선을 마지노선으로 하십시오. 21선 깨지면, 21선 정도가 이제 내 본전가니까 21선 깨지면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한 10% 가지고 계시다가 20선 안 깨지고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면은 그때는 한 28,000원 정도까지, 예, 그때는 이제 한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절반 정도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가는 나머지만 28,000원, 그리고 마지노선은 21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처캠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보유 비중이 20% 들고 계신데 절반 정도는 수익선에서 나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럼 10% 비중으로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2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또 받고 왔고요. 이쯤에서 오늘 또 랭키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네. 추석 연휴 때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반응이 참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릅니다. 아직 추석이 조금 남아서 그런가요? 다음 주에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그럼요. 저는 미리미리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아니 설문조사 결과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괜찮다. 오늘 좀 예쁨 받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오늘인가 나온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따끈따끈하다 너무 좋다 싶어서 갖고 나왔는데 실수였던 것 관심이 같습니다. 없습니다. 저라도 계속 떠들어 볼게요. 추석 연휴 때 저는 고향집 가서 네. 그냥 집에서 딩글딩글 거리다 올 예정이거든요. 저는 놀러 갑니다. 그래요? 네. 잘 넣으시고요. 네. 자, 3위 한번 공개를 해드리죠. 오늘의 3위입니다. 네. 20대부터 4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자격증 취업 준비 이게 3위로 됐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아니 이게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요. 거의 3할 가까이가 자격증과 취업 준비를 하겠답니다. 추석 연휴 이 명절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20대부터 40대에 이렇게나 많다니 이게 좀 충격적이죠. 저희 아까 전에 제작진 분들께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뭐죠? 토마토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분들을 다 수용 못 하잖아요. 오, 그래요? 다 수용 못 하겠죠. 저희가 더더 커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 얼마나 커야지 그걸 다 수용하는 거죠. 지금 되게 많으실 텐데 전국에. 자, 이렇게 3위까지 네.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쯤에서 또 오늘 관심 정보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2시 2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시 구간에 참 변화무쌍하죠.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실시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미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제가 토마토 그 공채 2기인데 정말 지금까지도 참 우리 토마토 증권통 많이 커왔는데 네,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들 다 취업시키기 위해서 더 커야 된다고 하니까 참 판을 넓히는 윤지 앵커 네, 보통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1시간 간격에 또 검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조정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야, 이대로 계속 좀 조정이 이어질까요? 삼성전자가 전 저점 종가가 71,000원 수준인데 현재 72,000원대, 3,000원대 오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5%, ABL 바이오가 힘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힘을 빼지 않고 있는 유한양행 5% 오름세로 147,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라메디텍이 1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장한 이후에 좀 하락을 하다가 약간씩 이렇게 중간중간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체열기, 레이저 기기, 의료기기를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개발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 급등세와 갤럭시아 SM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밸브가 10% 플러스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라클이 오늘장에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아이비전웍스 같은 종목들 아까 다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까 순위권에 없었죠. 15%까지 강세를 띠면서 이 종목은 8월 말부터 해서 바닥 찍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 그룹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10위권의 아래쪽에 보시면 뱅크웨어 글로벌이 19%까지 강세를 유지하면서 STO 관련주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PNS 미케닉스 그리고 인벤티지 랩 같은 재활 의료 로봇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드림 CIS라는 종목이 새롭게 또 2시 구간에 올라와 있는데요. 검색을 좀 해볼게요. 셀라토즈라는 그 지분 투자한 회사에서 세계 첫 희귀 유전병 치료 성공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 CIS가 지분 투자한 셀라토즈가 희귀 유전병 치료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네요. 자, 뒤를 이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하스입니다. 10%까지 강세 띄고 있고요. 오늘 STO 관련주와 함께 NFT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K옥션이 21%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와, 이 종목 오랜만인데요. 남해화학 지금 주가가 최근에 6,000원 선의 바닥권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 가운데 소외됐던 종목들 이렇게 장대 양봉 내는 종목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블루엠텍입니다. 현재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 이 지수대를 잘 버텨주면서 소외됐던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시세가 훅훅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이 완전히 소외됐던 쪽은 아니고요.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쪽 STO 그리고 한 차례 올랐다가 원화 강세로 좀 주춤해졌던 화장품 이 가운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 있을까요? 네, 화장품이냐 STO냐 오늘 좀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대장주로 떠올랐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분위기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바로 STO인데요. 이제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가 슬며시 나오면서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 시세 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노려볼 만한 섹터는 이 두 가지 쪽에서 어느 쪽인가라고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일단 양쪽 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접근하기가. 이렇게 이제 일단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테마 형태죠. STO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주식 비슷한 건데, 부동산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 관련한 권리를 주식처럼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데 그게 블록체인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법제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시작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ITI즈라든가 뭐 갤럭시 ISM은 지금 뭐 상한가네요.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법제화에 시동을 거는 거라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테마에는 뉴스가 계속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뉴스가 또 잇따른 뉴스들이 후속 뉴스들이 나올 여지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마 시세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세가 움직인다고 해서 계속 위로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면서 밑으로 뺐다 올렸다 이러면서 이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STO 쪽 이런 이제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는 것의 장점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좀 큰 수익률을 잘 한다면은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크게 물리죠. 예, 그리고 거꾸로 매매합니다. 올라갈 때 사가지고 빠질 때 팔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손실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여기 들어오신다면은 이쪽 STO 쪽은 한동안 또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여기는 선수들이 붙으셔야 되고 화장품 쪽은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얌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입니다. 화장품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신고가는 힘들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 그리고 박스권 매매 정도는 괜찮다. 뭐 실리콘2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원대까지는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밑으로 꺼졌다가 한 형태들은 아마 반복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실리콘2 뭐 VT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데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화장품 쪽은 하시되 단지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옛날 그 대형 화장주들보다는 지금 미국 쪽 진출해서 성장세가 좀 큰 이런 소형 화장주들, 그러니까 실리콘2와 함께 움직이는 뭐 실리콘2 VT, 또 뭐 그런 이제 종류의 북미 쪽에서 활동하는 이제 작은 종류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둘 중에 어디를 잡아라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타 또 뭐 차트를 굉장히 잘 보는 뭐 선수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STO보다는 화장품 쪽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는 쪽이 바로 STO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올랐을 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실적이 담보가 됐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이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해 볼 수 있는 쪽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화장품 안에서도 결이 좀 다를 수 있으니 네.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오늘 뭐 제가 선정한 랭킹쇼 주제는 하나도 얘기가 없고 다른 주제 진짜 관심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랭킹쇼 이 주제를 잡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안일했구나. 이런 생각을 부담스럽네요. 하게 됩니다. 네. 내일이 제가 랭킹 주제 선정하는 건데 잘해줄 거죠? 부담스럽네요.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잘해보죠. 화이팅.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고 싶은데 네. 이거 잘 됐네요. 왜요? 방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화장품과 STO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장품주가 들어와 바로 있습니다. 가봅니다. 자, 유튜브 레몬님의 종목인데요. 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게 과거에 뭐 좋았던 그 대형 화장품 이런 것보다 새로 부각되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쪽은? 한때 대상이었던 아모레로 가겠습니다. 아모레 네. G로 볼게요.
아모레 G는 매수 가격이 24,800원이고요. 10%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면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그러게요. 거거든요. 목표가 얼마로 봐야 할까요? 지금 잠깐 차트 좀 보여주시죠. 아모레 G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등이 나왔다가 4만 원 위로 가더니 아니 금세 또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장과 함께 요즘에 밀리면서 23,750원까지 찍었다가 네. 반등이 좀처럼 잘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아모레 G 바닥이기는 한데 화장품주 가운데서 굳이 이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건지 이 전략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 주무관님, 아모레 G 이거 선택 잘한 겁니까? 아모레 G는 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 군에 속해요. 단지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사셨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그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모레 쪽이 지금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그 4월, 5월, 6월 달에 이쪽 아모레 쪽이 주가가 올라올 때 올라오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을 구조조정한다. 중국 구조조정하면서 이제는 동남아나 북미 쪽으로 영업망을 펼치기 때문에 그쪽의 성장성을 보일 거다.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의 그 실적 쇼크를 보니까 이게 이 말이 상당히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중국 쪽 사업이 안 돼서 실적 쇼크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그러면은 중국 쪽 사업 적고 동남아 쪽 그리고 북미 쪽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아모레 그룹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동남아라든가 또는 미국 쪽으로 사업의 어떤 그 영역을 이전하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과도기 동안에 분명히 실적이 조금 안 날 텐데 그러면 시장에서 과연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실적 안 나는 거 인정. 나중에 잘 날 것 같으니까 주가를 올려주겠어, 사겠어 이렇게 해줄 것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주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아모레 쪽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힘들고요.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좀 더 잘 움직일 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제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으로 보고요. 반등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를 한 27,500원 정도. 이건 뭐냐면은 8월 7일 날 시가입니다. 27,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쳐다보자. 일단 가격적으로 잘 잡으셨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 G 가격을 잘 잡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일단 그런데 욕심을 기대 수익을 너무 크게 두지는 말자고요. 27,000원대 정도에서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모레 G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방에 지금 네. 동양생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HTS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좀 과거로 돌아가서 네. 토마토 방송을 옛날에 봤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말고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요? 그걸 읽어요. 지금 추석에는 제사도 지내고 네. 추석에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 많지 않았어요? 네, 만났어요. 그런 걸 읽어야죠. 우리 도란프님께서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셨고 네. 해바라기님께서는요. 저희 세대까지만 했으면 해요. 맞아요. 제사는 아들 세대는 안 하는 걸로. 오, 확실히 이렇게 변해가는 분위기가 이 채팅창에서도 네. 바로 읽혀집니다. 확실히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어느새 지금 점점 바뀌어가는 게 제 주변에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얘기를 신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종목 진단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고식님이 창호영님 삐진 모드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요, 지금 기분이 한껏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샛별과 초승달님의 종목이고요. 성일하이텍 체크해 보도록 와, 할게요. 이거 오랜만입니다. 이 종목도 꾸준히 밀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87,500원에 평단가 들고 계시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아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런지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2차전지 종목들 갈 때 폐배터리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이 종목이 10만 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최고가가 10만
원이 뭐예요? 20만 원 가까이 18만 원까지 넘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직전 저점이 5만 원대까지 뚝 떨어진 종목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종목들 요새 반등이 슬그머니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거의 한 2달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시즌 동안에는 불리하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실적 시즌이 끝나고 9월 초 정도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은 뭐 이제 공방 같은 데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오늘 그 4시에 또 제가 유튜브 공방을 합니다. 거기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 때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일하이텍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10%시라서 비중이 크면은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지만 10% 정도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더 하셔가지고 단지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가가 121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1선이 지금 7만 원에서 7만 5천 사이거든요. 이 정도 오면은 일단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10% 이상 추매하지 마시고 10% 정도만 추매하셔가지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업황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좋아질까 보냐면은 저는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업황이 다시 살아난다고 봐요. 한 1년 정도는 그러면은 업황이 계속 안 좋다고 봅니다. 단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그 2차 전지를 지금 벌써 유럽 쪽에서는 이제 재고 쌓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워낙 안 팔려가지고 2차 전지 자체를 재고를 안 쌓았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전기차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면은 내년 상반기 때는 2차 전지 재고를 다시 이제 쌓아놓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가격 자체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가격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살짝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일단은 바닥 반등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바닥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바닥 반등은 반등 폭이 아주 크진 않겠죠. 그래서 성일하이텍 기준으로 뭐 내년도까지 가면 뭐 한 9만 원까지도 가겠지만은 일단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뭐 추가 매수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손실 줄여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일단은 1차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차 전지 업황을 보시면서 또 매수를 한다든지 다른 종목을 본다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일단 그렇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7만 원, 7만 원, 121선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로 7만 5천 원에까지 좀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7만 원, 7만 5천 원 부근에 다가올 때는 어느 정도는 약간 손실을 줄여가시면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고요. 2차 전지 업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유튜브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오늘 참 이 주제를 추석 연휴 얘기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건 약간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옥천 내려가서 고향 가서 제사 여자들이 지내느냐. 쫙 있다면서요. 그게 제사 지내느냐 얘기가 나왔다가 네. 갑자기 거기 여자들이 줄 서 있느냐 얘기 나왔다가 네. 제 지금 여자친구가 48살이라는 그런 소문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정말 네. 이게 의식의 흐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참 쉽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종목 진단을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하나 좀 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뒷번호 1554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SK네트웍스입니다. 참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5,300원 그리고 비중 20%입니다. 매수가와 현재 주가 큰 차이는 네. 없죠. 그런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매수하신 지는 몇 달 되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좀 꾸준히 그래도 네. 반등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크게 움직임이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미리 빠져서 최근 장에서는 8월 5일에 시장의 급락때 4,105원까지 내려갔다가 차츰차츰 뭐 꾸준하게 올려주고 네. 있는 모습이죠. 어느새 그 급락 이전의 주가까지 다 회복이 나왔고요. 5,000원대 위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현재가가 매수가 수준인데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더 끌고 가면서 수익 노려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네트워크스입니다. 순조롭게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 어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지난번에 이제 펀드 조성한다고 보호 캐피탈하고 같이 펀드 조성한다고 해서 2월 달인가 한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건들은 단기적인 건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바닥을 잡을 만한 때쯤에서 또 뭐가 터졌냐면은 이제 SK 렌터카 매각건이 터졌죠. 그럼 렌터카 매각하게 되면은 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또 이제 또 빠졌습니다. 한 4,000원 부근까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일단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반등이 나왔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다시 여기 지금 121선과 481선이 지금 겹쳐 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게 관건이에요. 올라가려면 이제 좋은 어떤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리포트 상으로는 뭐 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 뭐 배당 수익률이 한 6.7% 줄 수 있는 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방어적인 리포트들을 좀 많이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고배당을 준다고 해서 이 회사가 그러면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싼 종목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4배나 됩니다. 그래서 뭐 저 PBR주도 아니고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되 만약에 21선을 깨진다면은 지금 21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는 옆으로 흐르든가 아니면 밑으로 좀 빠지든가 할 거예요. 21선이 깨진다면 일단 빠져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선을 마지노선으로 하시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5천 지금 200원 돌파가 된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표가를 한 5,8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목표가를 가져가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뭐 생각이 되고 일단 전략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1선 마지노선 그리고 목표가는 5,800원. 또 5,800원 올라왔을 적에 바로 팔지 마시고요. 이때 상당 한번 받아보세요. 또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 고배당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800원 1차 목표가만 잡으시고 그때 상당 한번 받아보시고 21선 마지노선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잘 보시고 위로는 5,800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왜요? 아니 저는 뭐죠? 추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또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창호 앵커는 저희 귀숙님께서 1등 신랑감인데 사위감. 저는 좀 무서운 며느리감이에요. 그래요? 더 선하게 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겠네요. 오늘 사실 추석 연휴 얘기였는데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서당깨님께서 정말 놀라운 얘기. 증권방송이니까 주제도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타당한 말씀이시죠. 와, 이게 경제 논리가 맞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역시 철저히 우리 경제, 증권 이 시각으로 봐야죠. 지금 그냥 주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1,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네. 보낼 생각이신가요? 20대부터 40대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답변, 과연 1등은 뭘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게 맞네요. 고향과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습니다가 압도적입니다. 네, 거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집콕 휴식이 그다음에 2위였습니다. 30.2% 기록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집콕 휴식을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45% 투표를 해주셨고 고향 방문이 33%로 2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제와는 정말 정반대 아주 좀 먼 이야기들만 지금 채팅창에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주제 선정 때문에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양대 증시 흘러내리고 있네요.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증시 시장 상황.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남았죠. 조금 더 끌어올려주길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